네, 이번에는 함수 단원의 세 번째 이제 무리함수 단원인데, 당연히 이제 무리함수는 이제 식의 표현이 무리식으로 이제 표현된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호를 보통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근호 안에 식이 이제 당연히 0이거나 이제 양의 값을 갖는 음수가 들어올 수는 없죠. 근호 안의 값이. 그리고 이제 무리식이 포함된 유리식의 어떤 분모, 그러니까 분모에서 0이 안 되는 건 이제 여전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통용이 되는 거니까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제곱근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근호 안에 이제 제곱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것은 절대값과 이제 똑같은 성질을 갖게 되죠. 이제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이제 0 이상의 수라면 이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음수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부호를 바꾸죠. 예를 들면은 2의 제곱의 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마이너스 2의 제곱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과 똑같게 이제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그젬플 48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그래서 근호와 제곱이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순서로 있을 때에는 사실 이게 절대값과 똑같은 식으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수의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0보다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 저기 뭐야 근호를 이용해서 수를 바꿨어요. 이제 5가 이제 이렇게 루트 25로 바뀌어서 보게 되면 이제 앞에 있는 수가 더 크죠. 따라서 양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5-2 루트 6이 그냥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수 같은 경우에 a가 1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고 있죠. 그러니까 a 1-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음수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제곱근 성질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전부 다 양수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을 때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근호가 분리됐다, 합쳐졌다 하는 이런 성질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곱수 같은 경우에는 근호 바깥의 개수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거, 분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와서 허수라고 하는 복소수라고 하는 그 수의 확장을 통해서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음수일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 형태에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현재 얘는 분자는 양수인 상태고요. 예, 분모만 0보다 작은 상태에서 0 안 되죠. 네. 분자가 양수, 분모가 음수인 상태에서 이러한 성질들이 있었던 건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무리식, 무리 함수 단원에서는 허수들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체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연산 중에 하나인 무리식 계산 중에 분모를 유리화하는 과정,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곱셈 공식은 다음과 같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그젬플 49번으로 넘어와서 이제 분모를 유리화하는 문제인데, 가운데 부호만 이제 플러스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분모 유리화하는 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많은 연습들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풀이만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도 이거 중학교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무리수 부분과 유리수 부분이 더해져서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리수 앞에 있는 개수도 0이어야 되고 유리수 부분도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밑에 있는 식의 확장에서 보게 되면 우변에 있는 이런 무리수를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똑같은 무리수끼리 개수 묶어 갖고 보게 되면 이제 a-c가 0이어야 되고 유리수 부분인 b-d도 0이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보게 되면 이제 a와 c끼리 서로 같아야 되고 b와 d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서로 같아야 되고 유리수 부분끼리 이런 식으로 서로 같아야 된다 이 얘기죠. 이그젬플 50번으로 넘어올게요. 이그젬플 50번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이죠. 만족시키는 두 유리수 xy를 각각 구하세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루트 3이라고 하는 무리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루트 3을 인수로 갖는 항들을 이렇게 개수로 묶었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이 없는 항들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 앞에 네모친 부분이 4와 동일해야 되고 루트 3 앞에 개수 이렇게 세모친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교과과정 바깥 부분, 그러니까 교과과정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죠. 이중근호라 그래가지고 다음 보기에 얘와 같이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 안에 또 다른 루트가 이렇게 두 번으로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을 이제 이중근호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이중근호 중에서 지금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식을 이제 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게 루트 알파와 루트 베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에 대해서 제곱을 해보면은 지금 곱셈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식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양변에 제곱근을 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곱근을 이런 식으로 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좌변은 이제 절대값으로 바뀌고 자, 우변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두 수 알파와 베타의 합으로 표현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근호 앞에는 속에 들어가 있는 속근호 앞에는 반드시 개수 2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속근호 안에는 두 수의 곱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이제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보통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알파를 더 큰 수, 그 다음에 베타를 작은 수로 이해를 하시면은 식을 바로 푸는데 이제 조금 도움이 많이 되죠. 이그젬플 51번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그젬플 51번 보시면은 이렇게 합부분과 곱부분을 이해했을 때 두 수를 더해서 3과 곱해서 2로 만드는 두 수를 이제 얻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알파는 2와 그 다음 베타는 1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때 지금 이 수는 1번의 답은 이제 루트 2.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게 가운데 부호죠.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1. 즉 이제 루트 2 플러스 1로 이렇게 수를 간단하게 변형시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기 속근호 앞에 개수 2가 보이지 않고 6이 보이고 있죠. 따라서 6 중에 인수 3을 이렇게 속근호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12 그리고 플러스 2루트 27로 이렇게 3 곱하기 9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꾼 후에 합이 12가 되고 곱이 27이 되는 두 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수는 9,
작은 수는 3으로 생각하면 둘이 더해서 12되죠. 그 다음에 9 곱하기 3 하면 27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호 확인했을 때 이제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예요. 따라서 루트 9 플러스 루트 3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3 플러스 루트 3이죠.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속근호 앞에 있는 2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 24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인수 4를 루트 바깥으로 뽑아내서 이제 이렇게 2라고 고쳐준 후에 더해서 7이 되고 곱해서 6이 되는 두 수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6과 1이죠. 따라서 가운데 부호 마이너스인 거 확인하고요. 따라서 루트 6 마이너스 1이 이 세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루트 21 속에서 그 인수 2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예 이런 식으로 근호 안에 이제 분모 1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2를 전체적으로 곱해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분모에 있는 루트 2는 이렇게 따로 빼서 쓰고 분자를 보게 되면 이중근호의 꼴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합을 10, 곱을 21로 갖는 두 수를 생각을 했을 때 7과 3이라는 걸 이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가운데 부호 마이너스니까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분모 루트 2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분모 유리화의 과정을 겪어주면 루트 14 마이너스 루트 6 나누기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무리 함수를 다루는 단원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무리 함수, 당연히 무리식으로 표현된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근호 안의 시계값이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질 때문에 정의역이 결정이 됩니다. 정의역을 결정해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무리함수 형태는 총 두 가지 형태를 배우는데 루트 안에 이런 1차식이 들어가 있는 함수 표현,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어떤 2차식이 들어가 있는 이런 함수 표현 크게 두 가지를 배워요. 지금 현재 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번 문제가 그렇죠. 1번 그 예시가 그다음에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근호 안에 이렇게 제곱식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근호 안에 있는 이 수가 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의 범위는 이러하다는 거, 마이너스 1 이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x 제곱이 0 이상이다. 즉 x 제곱이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해서 지금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수 전체 값이 정의역의 범위가 되는데 그 이유인 즉슨 근호 안에 있는 x제곱 플러스 2는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죠. 따라서 y가 전부 실수로 정의되게 되기 때문에 정의역은 이런 식으로 이제 x 실수 전체 값을 갖게 됩니다. 무리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래요. 여기 안에 이제 1차식이 있고요. 2차식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특별하게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무리함수 안에 있는 1차식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y는 루트 x를 생각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x 값을 1, 2, 3, 4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 y 값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이제 커지는 게 x 값이 커지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게 커지지는 않아요. 따라서 오른쪽 그래프처럼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하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그 속도는 이제 점점 둔화되는 이런 그래프 형태를 띱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y는 x제곱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거 포물선 방정식이죠. 이때 두 함수는 지금 서로 역함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그 양변에
지금 현재 이 식 있죠? 이 식 제곱을 해주면요. y제곱은 x고요. 이 상태에서 x하고 y 자리 바꿔버리면은 x제곱은 y가 돼요. 그래서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반쪽짜리 포물선입니다. 얘 생긴 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반쪽짜리 포물선이죠. 따라서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제한 범위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참고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범위, x값이 0보다 큰 범위는 이제 어떤 식으로 알아낼 수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원래 있던 기존 함수에서 y 값의 범위를 보시게 되면 y 값이 0 이상의 값을 갖게 되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범위가 문자 바꿔서 이렇게 왔다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역함수 만드는 과정에서 xy 문자를 바꾸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y는 루트 x 그래프가 있는데, 역함수 얘기 나오니까 이제 y는 x 등장하고요. 대칭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포물선을 그리는데, 포물선이 y축 오른쪽에만 있는 반쪽짜리 포물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무리함수의 성질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루트 안에 있는 어떤 1차식을 보았을 때 평행 이동을 시키지 않게 되면은 원점 0,0에서 그래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제1사분면으로 이렇게 뻗쳐갈 수도 있고요. 2사분면 혹은 3사분면 혹은 이런 식으로 4사분면 방향으로 뻗쳐갈 수 있는데, 뻗쳐가는 조건들을 보게 되면은 근호 안에 있는 x의 개수가 양수일 때가 1사분면이고, 음수일 때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은 x의 부호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y축 대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x축 대칭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둘 다 부호를 바꿔버리면은 x 앞에 있는 개수도 음수고 루트 앞에 있는 제곱근 앞에 있는 부호도 음수면은 이런 식으로 3, 4분면 방향으로 뻗쳐나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 숙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외워두시고 정의역의 범위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 정의역의 범위인데,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x 앞에 있는 개수 a의 절대값이 점점 커질수록 곡선은 x축에서 멀어진다.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이렇게 됐다면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아까 역함수 구하는 거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역함수는 이런 2차 포물선 형태를 띠게 되고, 때 x 범위가 0 이상임으로써 반쪽짜리 포물선 그래프로 그려진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원점을 지나는 게 아니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된 그래프인데요. 나머지 성질은 다 똑같고요. 어느 4분면 방향으로 뻗쳐나가는지 그 부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점이 평행 이동된다는 거, 점 P, Q가 그래프의 시작점으로 이해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역 보는 것과 치역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혹은 근호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양수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뻗쳐나가는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얘기를 한번 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찾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지금 여기에 설명 써 있는 거 이거 외우는 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문제마다 이제 다양한 패턴이 있죠. 이그젬플 25번 볼게요. 무리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평행이동 요소를 봐야 되기 때문에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1을 묶어서 근호안을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작점이 2분의 3,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점을 찍고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일단 Y축 왼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곡선이고, 근호 앞에 있는 부호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2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포물선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정의역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왼쪽이죠. 네. 그 다음에 치역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위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정의역과 치역을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x절편과 y절편도 구하는데, x절편과 y절편은 각각 이제 x 또는 y에 0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면은 역함수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역함수 구하는 과정은 계속 반복되니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식 정리되어 있는 거 보고 넘어갈게요. x에 대해서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한 후에 이제 x, y 마지막에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당연히 아까 이렇게 시작점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2분의 3,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역함수니까 y는 x축 대칭으로 넘어오게 되면 점이 이런 식으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이너스 1, 2분의 3이라고 하는 점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뻗어져 나가는 것도 역시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면 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뻗어져 나가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함수에 대한 정의역과 치역도 이제 이 그래프로서 확인할 수 있고요. 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거 써줄 때 역함수를 구하세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식만 써주는 게 아니라, 이때 x값의 범위가 생겨요. 이 그래프 보시면은 현재 x값은 마이너스 1 이상의 값이죠. 그럼 이거를 꼭 그래프를 그려야만 알 수 있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아까 역함수 만들기 전에 원래 있던 이 y값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을 가져요. y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을 갖는다는 걸 이 식에서도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범위가 이런 식으로 넘어온다는 것도, 문자를 바꿔서 이렇게 넘어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우 안에 어떤 2차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무리함수 그래프인데, 지금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 양변 제곱하면 이래요. 그리고 x제곱 2항에 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는데,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식을 이제 y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 y는 플러스 에 이제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표현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지금 근호 앞에 플러스면 이제 위쪽 반원에 대한 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근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아래쪽 반원을 표현하는 무리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식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위에 윗반원만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그래프가 이제 겹쳐져 있으니까 좀 그런데, 이렇게 윗반원만 존재하는 원의 반쪽짜리 그래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랫반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반쪽짜리만 이렇게 그려지는 반원 그래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표현식은 다음과 같으니까 혹여라도 이제 문제 나오면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림을 그려서 풀면 되겠습니다.